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요즘 요리사를 셰프라고 부릅니다. 자, 요리사가 셰프가 된다고, 주방장이 셰프가 된다고 주방장이 새로운 직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손님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서 내놓는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리사가 셰프라고 불려지고 TV에 나오면서 요리사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고상한 직업이나 인기가 있는 직업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냥 주방장일 뿐입니다. 근데 주방장이라고 부르면 요리사가 TV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먹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면서 주방장을 셰프라고 부르면서 마치 대단하게 취급하고, 그것도 주방장 일부는 자기가 연예인이나 예능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일부는 또 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제를 벗어나면 이 사기가 성립되는 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건진법사. 법사는 개뿔. 저는 이 법사라고 보도하는 것도 웃긴다는 거예요. 점쟁이 아니면 무속인 이 정도로 부르는 것이 맞지요. 지가 법사라고 부른다고 언론이 법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래서 점쟁이 전성배가 사고를 쳤습니다. 김건희하고의 관계를 과시하며 대기업에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고위공무원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나이 고작 62살밖에 안 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내부의 네트워크 본부 고문이라 하면서 대통령 후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굉장히 지가 다 아는 것처럼 폼을 잡고 그러다가 시끄러워졌지요. 그 무속인 점쟁이가 정부의 고위 공무원을 데리고 기업인, 이 기업인은 대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기업의 오너가 고위 공무원에게 세무조사로 인한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무마를 요청했고, 그리고 전성배가 최근 기업인들을 두루 만나며 김건희와의 관계를 과시하며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고 다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지간히 시끄러워졌어요. 입을 다물고 있어도 물이 들어올 건데 입을 벌리고 물을 삼키겠다고 하고 다니니까 건진법사라는 전성배 앞에 재벌들이 줄을 서서 자기들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야말로 또 다른 최순실이 정경유착의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려 한 거죠. 대통령실은 김건희와 관계를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이후로 연락한 바 없다. 그리고 전시측 사람도 대통령실에 관여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언론은 이 고위공무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지만은 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가 무속에 관심이 있고 그 옆에 무슨 무속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대선 때부터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지요. 그리고 점쟁이는 김건희의 영적 물적 멘토라고 지난 대선 때 좌파 매체들이 떠들어댔어요. 특히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그래서 김명신을 김건희로 이름을 바꿀 때부터 관여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김건희가 이름을 바꿀 때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전성배가 김건희를 알게 돼서, 그래서 앞으로 오피스텔 201호를 사무실로 쓰던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의 고문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좌파 매체가 제기한 내용에 보면 코바나 콘텐츠 고문 전성배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바나 콘텐츠의 등기부 등본상에 나오는 사무실 위치와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잘 쓰지 않는 이 건자라는 이름이 들어간 데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에서 건을 말할 희자를 붙여가지고 건이라는 이름이 됐단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가 이름을 바꾼 것이 2008년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14년 된 관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가 이 무속적으로 관계된 관계가 지속되어서 대선 때까지 계속되었다. 시끄러워지니까 이기기 위해서
뒤로 좀 물러서 달라고는 했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 전쟁이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작정을 하고 나서서 지금 기업들을 몰아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가 이번에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돌았고, 대통령실은 최근에 관저 공사와 관계해서 의혹이 있는 회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보도에 나온 업체는 공사를 했고 그것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 후원업체로 이름이 오른 것은 감사의 뜻으로 올린 것이지 그 업체들이 후원을 해서 올린 건 아니다. 그러면서 공사에 어떤 업체들이 참여했는가는 공개할 수 없다. 계약한 공사업체와 후원 사실 여부는 별개의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건희와의 과거의 관계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이 20%대 지지율로 떨어질 때 야권에서 폭로가 시작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 전성배의 사기 행각 중 일부가 드러난 거는요. 이것은 아마 야권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을 거고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탐지하고 다닌다라는 사실을 알고 먼저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저런 식으로 법사를 자처하고 다니고 무속을 파는 자들 중에 실제로 성실한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정치판에 와서 얼쩡거리는 것들은 상당수가 사기 전가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법사라면 머리를 깎고 저 산속에 사찰이나 자신의 이 돌을 닦는 그런 터전에 들어가 있어야지 일반 사람처럼 머리 기르고 그리고 넥타이 매면서 여의도를 얼쩡거리는 것이 그게 무슨 법사입니까? 자, 전성배는 2004년 1월 여성 한 피해자에게 리조트가 오대산에 개발되는데 싸게 땅을 사주게 하겠다고 3억 6천을 받았다가 실제로는 그 중에 일부만 땅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겼어요. 그래서 사기 행각이 드러난 바가 있고 그때 이 사람은 의류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퇴직한 근로자 20명에게 임금을 갖다가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 정지된 수표를 사용해서 해당 수표를 소유한 사람들이 1,100만 원을 받지 못한 일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압류당한 물품을 몰래 다른 창고로 옮기거나 부정한 당좌 수표를 발행하고 물품을 가져갔고 또 2004년에는 사기 혐의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 표시 무효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2월 10일에는 불교 200종단 대표라고 세계 불교 법안청을 비롯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때 법안청의 사무총장이라는 한 스님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무속과 다른 정식 불교 단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불교 종단의 한 핵심 관계자가 지지선언 과정에서 전성배가 일정을 주선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전성배도 지지에 나선 200개 단체 중에 하나 소속이다. 그러면서 이 지지선언 장소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랜 사기 전력자가 사기를 치고 다니다 김건희와 알게 되고 무속을 빙자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서자 캠프 근처에서 얼쩡거리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대선이 끝나니 자기가 실제 실세라며 기업들에게 각종 민원을 받아다가 그 대가는 뭐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고위 공무원까지 불러냈다. 이 정도면요, 이건 완전히 나라가 아니죠. 대통령실은 전성배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요, 사법 처리를 갖다가 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고 김건희와 전성배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종적 입장을 발표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 사기꾼이 무슨 건진법사, 대기업들 민원을 해결해 고위 공무원을 불러내? 이건 나라가 아니다.